이렇게까지요? 이 대통령 잘못된 판단 필패. 2년차 대통령, 이제 갓 2년차 대통령에 대해 난타한 유시민 씨. 얘기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많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마키아벨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게 실패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관련된 내용 글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치 않는다. 욕먹을 일 밑에 사람한테 시켰는데 매우 잘못된 판단했다. 결국 실패로 끝날 거다. 라며 대통령 자체를 비판하는 거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거다. 사실은 실패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보안수사권 논란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전당대회 국면을 앞두고 유시민 씨가 이제 갓 집권 2년차 대통령을 향해 실패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유시민 씨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명픽을 거론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이다. 대통령 지배를 당하면 당 망한다. 이런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침없는데요.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명픽 꽂다 망하지 않았냐? 서울시장. 이번에도 명픽 꽂다 망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아주 노골적인 계파 간의 전쟁을 보는 듯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저 전제가 뭐냐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왜 김민석을 찍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민석이 명픽 아닙니까? 명픽. 네. 근데 정원호 명픽해갖고 망했잖아요. 예. 더군다나 또 부산 북갑에서도 하정우도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명픽을 했었는데 잘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김민석이라는 얘기만 안 했지. 예. 김민석의 명픽 아니냐. 그러면 이건 선거랄지 경선해야 할지 이런 데 공정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진 않는다. 저는 유시민 씨를 저는 뭐 한마디로 궤변론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제까지 하는 걸 보면 선전선동, 궤변, 그다음에 모순적인 이야기, 어떠한 자기의 어떤 몰입에 빠져 있어서 네. 그때마다 사람이 달라지면서 뭔가 카멜론처럼 변화를 하는데 이번은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거죠. 저 말은 맞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저 말이 맞다고 쳐요. 왜 대통령이 정원호 픽할 때는 한마디도 안 했죠? 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용벼천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갑자기 저렇게 변화가 된 거죠. 네.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저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의 어떠한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김민석 의원은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아마 김민석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를 하면 사실은 이 경선에서 경쟁성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원호처럼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처럼 김민석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또 지난번 수석 최고위원 할 때도 뭐 유튜브 하면서 대통령께서 김민석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최고수석 1순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때와 지금은 틀리죠. 그래서 아마 유시민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랄지 또 저 뭐죠 유튜브 김어준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1년 조금 더 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여권 내부에서 저렇게 강하게 당신은 실패할 거야.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우리 모두로부터 동의받지 않는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도 개혁도 실패하고 다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저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김민석을 픽한 것은 잘못된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은 뭐 지지도도 상당히 높고 어떤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런 그립감을 꽉 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레임덕이 아니거든요. 레임덕 때는 저런 말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기 초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유시민이 저게 정말 유시민다운 건가? 아니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가리지 않고 말을 막 계속 토해내고 있는 건지 제가 저 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전당대회를 두고 사생결단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보이는데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당은 망한다. 대통령의 명픽이 다 실패했다라는 주장들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대통령의 의중이 있어서 일정 부분 명픽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됐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시민 씨가 나도 이제 마음 편해졌다. 아 돌아올 수 없구나.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유시민 씨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이상 화도 안 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금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연적인 실패? 검찰개혁 1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정 간에 그동안 많은 논의 끝에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공수처 설립하기로 했고 보안 수사권 가지고 국민들이 아 이거는 조금 피해자 억울하면 안 되니까 수기 좀 해주세요라는 민심의 여론을 받들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 수사기소 분리 의지가 없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매우 제한적으로는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강조했고 국회에서 수기해달라고 했고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뭐 좋은 거는 본인이 다 생색내는 거 하고 마키아벨리적 발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완전히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슨 저주합니까? 실패하라고? 아, 저주나. 아니 이건 저주입니까? 저주죠. 악담이고 너무 과도하죠. 김대중 정부 내내 김대중 대통령 흔들어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본인이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에 2005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된다고 나라 안 망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야당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로 민심이 그거 전면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할 것인가 민심을 받드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면 필연적인 실패라고요?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민심을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 검찰개혁 실패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정치하시려고 하나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런데다가
정청래 후보 찍어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김민석 편만 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정청래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잘했으면 정청래가 반드시 연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겠죠. 왜 정청래 편을 안 드는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이돌과 함께 싸우고 있는 조국 전 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그 문제적 발언들과 분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삼라만상을 다 논평하시면서. 저는 그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유시민 씨 발언에 당내 친명계들은 격앙된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지원 의원, 유시민 DJ 때도 폐악질, 과거 60대 뇌 운운하더니 본인도 70대. 박지원 의원도 70대. 80대. 80대. 근데 정정하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이건태 의원, 충격을 넘어 무책임한 말. 정권 교체 외치더니 이젠 정부 실패를 예언했다. 송재봉,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고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궁금. 장철민, 금도 넘었다. 저주의 언어. 하이에나 짓 멈춰달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유시민 씨 얘기 중에 결은 다르지만 유시민 씨가 이랬잖아요. 더 강경파니까 여기는 보안수 사건도 없애고 검찰개혁도 확실해야 되는데 흐지부지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며 유시민 씨도 지금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수사권 남기고 싶었으면 본인이 직접 풀어라. 왜 애들 시키냐.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근데 안영환 의원이 지적하신 것도 정반대 결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의중이 뭐냐. 전당대회 앞두고 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지점이었잖아요. 그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권 문제가 사실 여당 내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 그럼 그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나온 김민석 전 총리 후보죠. 후보의 의도는 뭐냐. 숨은 의도는 뭐냐. 이걸 밝히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지금 당장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강경 지지층 때문에. 저는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죠. 유시민 작가의 말이 상당 부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양반이 얼마 전인가 정치 평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정치 평론이 아닌가? 그럼 이건 뭐죠? 하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용감하다. 용기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상당 부분 맞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픽 잘못했죠. 대통령이 어떻게 명픽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원 후보는 명픽 맞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앞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나서라.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시민 씨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불, 가장 잘못된 게 동네 재건축 재개발 때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네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통령에게 동네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동의를 받아라? 그건 동네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라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향해야 될 지점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에 끌려다닌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한편은 옳은 이야기 한 것 같지만 근본을 모르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가훈식 비서실장이 제3의 길을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니까 쑥 들어갔는데 현재 국민의힘당 보수정당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제3의 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의 3의 길을 모색한다면 국민의힘당은 괴멸 사태로 갈 겁니다. 왜? 보수를 껴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저 이야기는. 당만 아는 것이죠. 민주당만 아는 것이죠. 국민 전체를 볼 수가 없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유시민 작가의 용기에는 놀랐습니다만 한편 맞는 말과 함께 유시민 작가의 말이 제가 이제 옛날에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유시민 작가의 말은 참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왜 그냥 밉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유시민 작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일부에서 저주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선뜻 들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개파간에 두 개파가 치열하게 사생결단을 벌이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어떤 대자비가 느껴진다라는 당내 관계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그보다 훨씬 더 전 이야기를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추진 대연정을 제안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 정태인 전 비서관이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했다라는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결국 열린우리당 해체 사태. 자, 지금 이재명 정부 보안 수사권 신중론 유시민 김어준 씨 등이 증축하랬더니 재건축 필연적 실패할 것이다. 전당대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개파 간의 운명도 어쩌면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춘 부대변인이 명픽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명픽하면서 불공정 경선 얘기하셨는데 네. 와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치하실 때 국민참여당이었죠. 국민참여당의 조직적 부정 경선을 이끌었던 그래서 그때 처벌을 받았던 쪽이 국민참여계 쪽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유시민 작가도 당시 거기에 정치를 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도 묵인했다는 걸 본인이 시인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불공정 경선, 뭐 그때는 불공정 경선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정 경선이었죠. 그런 것들을 했던 당사자가 불공정 경선을 운운하는 것,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으면서 대통령의 언급 하나, SNS 하나를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년 대자비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20년 전쯤에 참여정부를 막 세게 비판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저는 그 새천년민주당 조순영 대표가 생각이 나는데 조순영 대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독선과 오기 막 이런 식으로 막 난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스터 쓴소리 소리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조순영 대표를 향해서 유시민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했던 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 입으로 옮기가 참 험한 말인데 정말 누구나 하는 쓴소리를 그런 거를 쓴소리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 동물이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비하를 하면서 그렇게 오만과 독선, 당신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막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웠던 게 유시민 작가, 20년 전에 유시민 작가거든요. 좀 무섭도록 닮아있다. 지금 본인이 22년 전에 그렇게 비판했던 조순영 새천년 민주당 대표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걸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지금 유시민 작가에게는 정말 독선과 오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본인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여기에는 그냥 내로남불이구나. 아까 살짝 얘기하셨던 증축, 재건축 이것도 본인이 몰아냈던 구민중에는요 철거 대상이 맞대요. 철거 대상이었대요. 본인은 괜찮대요. 철거를 해도 됐는데 지금 심지어 우리는 철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장, 증축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래요. 우리를 자꾸 우리를 왜 당신들을 철거 대상으로 삼냐요. 자기는 해도 됐는데.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그러니까 아마 본인을 비판했던 거를 한 2, 3주 동안 쭉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그런 정책들 하지 않았냐, 외연 확장 정책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래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전화한 적 거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했다고 했었나요? 근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네. 거의 연락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을 얼마나 잘 알죠? 얼마나 잘 알고 이재명 대통령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대통령이 얘기 안 한다. 유시민 작가는 비판하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해요.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주년 취임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다른 것 때 기자들이 질문할 때도 그렇고요.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런 여지도 남기지 않고 이거 다 없애버리면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에서 하도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건 국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셨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아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유시민 작가가 한 2, 3주 전에 처음 공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 떼십시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발 좀 물러나서 한 발짝 물러나 대놓고 지금 정청래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 당적 가진 적 없는 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 공격하는 거 저는 참 참기 힘들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춘 부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